변경요소 관리 계획은요,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의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점수 포션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안전작업 허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도급업체 안전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오늘 해야 되는 변경요소 관리. 이게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변경요소 관리 계획은요, 정말 우리 회사가 PSM을 PDCA 사이클로 돌리고 있나, 정말 시스템으로서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나 확인할 때 반드시 딸려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변경요소 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실 때도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경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고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요, 변경 요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거의 최초의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4년도 영국의 플렉시보우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시클로헥산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반응기 6개를 가지고 시클로헥산을 운영하는 공장이었었죠. 운전원이 저녁 때 현장을 돌면서 이 6개의 반응기 중에 5번째 반응기에 크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엔지니어한테 얘기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게 되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때 어떤 개선 대책을 내었냐? 바로 이런 개선 대책을 냈습니다. 어차피 반응기 6개가 똑같은데 그러면 4번 반응기와 6번 반응기를 바로 연결해서 이 5번 반응기를 수리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3단으로 꺾어서 반응기 4번 반응기와 6번 반응기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공장에 이 4번 배관과 이 4번 반응기와 6번 반응기를 연결할 이 배관에 적정한 사이즈가 있는 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 크기가 좀 더 작은 배관을 연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반응기가 있는데 배관이 작은 이렇게 설비가 연결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진동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양 끝단의 플렉시블 배관이 터지게 되면서 시클로헥산이 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인근에 있는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이 시클로헥산이 폭발하게 되었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의 주변에 있는 100여 채의 일반적인 가옥들도 손상을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 사고 이후부터 이 석유화학 공장에 관련되는 많은 안전에 관련되는 기준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과 안전에 관련되는 조직과 이 설비에 관련되는 신뢰도 향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강화가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화학설비와 이런 민가에 대한 이격거리, 그리고 안전에 관련되는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이 한층 강화됐고요. 사업장 차원에서는 안전에 관련되는 조직과 생산에 관련되는 조직 사이에서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도 한층 심도 깊게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는 변경관리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제도, 변경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돼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논의가 되었죠. 이 결과 해접이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가 이 사고 이후에 공유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관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술적 변경에는요,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에 대한 변경, 혹은 제품 또는 제품의 규격에 대한 변경, 신제품 개발 시에 대한 변경, 운전 조건에 대한 변경, 제어 설비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이런 변경들이 기술적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변경에는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되거나 증설되는 이런 내용들도 다 기계적 변경에 포함돼서 이 기술적 변경과 기계적 변경이 발생하면 여기에 맞는 변경 관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 관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당연히 설비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도면은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형식이나 재질이나 혹은 공정에 대한 순서나 운전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 변경되기 전에 확인이 미리 돼야 됩니다. 정말로 변경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동영상을 하나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2대로 같이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열교환기가 있는데요. 공장의 니즈에 따라서 이 열교환기가 듀얼에서 싱글로 운영될 이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변경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Williams Geismar Olefins plant is located in Geismar, Louisiana. The plant produces ethylene and propylene. These are chemicals used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to make a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plastics and antifreeze. Within the Williams process is a distillation column called the propylene fractionator. It separates a mixture of propane and propylene. Heat exchangers called reboilers supply heat to the fractionator to boil the propane and propylene mixture, which is essential to the separation process. The reboilers are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s. Hot water flows through the tubes, heating and vaporizing propane that flows through the shell and back to the propylene fractionator. The water that flows through the tubes contains a small amount of oily tar, which condenses into the water earlier in the process. Over time, the oily tar from the water builds up on the walls of the reboiler tubes. This buildup is called fouling. Fouling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reboilers. Periodically, the reboilers must be shut down to clean the tubes. The original propylene fractionator design had both reboilers running simultaneously. But in that configuration, the fractionator had to be shut down when a reboiler fouled and needed cleaning. To prevent shutdown of the propylene fractionator each time the reboilers needed to be cleaned, in 2001, new valves were installed on each reboiler to allow for operation of only one at a time. The other reboiler is on standby, clean and ready for use. But unforeseen at the time, these valves introduced a serious hazard. They isolated the standby reboiler from its protective pressure relief valve, located on top of the fractionator. On June 13, 2013, during a daily meeting with operations and maintenance personnel, the Williams plant manager noticed that the water flow rate through the operating reboiler had dropped gradually over the past day. The operations supervisor informed the group he would try to identify the problem. He went into the plant to evaluate the water flow rates. The operations supervisor informed several personnel that fouling within the operating reboiler could be the problem, and they might need to switch the reboilers. He attempted to meet with his manager so they could get the necessary maintenance and operations personnel involved who would perform the work. But his manager was not available. The operations supervisor returned to the field. The CSB determined that at 8:33 a.m., the operations supervisor likely opened the water valves on the standby reboiler. Hot water began flowing inside. The valves blocking the reboiler from its protective pressure relief valve remained closed. But unknown to the operations supervisor, the standby reboiler contained flammable liquid propane that had accumulated during the 16 months the reboiler was out of service. The hot water quickly heated the liquid propane confined inside of the reboiler, and pressure dangerously increased. Just 3 minutes later, the reboiler violently ruptured. Propane exploded from the reboiler and ignited to create a massive fireball. The explosion killed the operations supervisor and an operator working nearby. 167 Williams employees and contractors reported being injured.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동시에 가동되는 열교환기였습니다. 그리고 파울링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의 중단을 일으키는 이상 상태가 발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상 상태 때문에 이 듀얼로 움직이는 열 교환기를 자꾸 공정을 멈춰야 되니까 우리 니즈에 따라서 블록 밸브를 설치해서 이 열 교환기를 분리하게
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 의도를 벗어나서 이 블록 밸브라고 하는 밸브 하나를 설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블록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역류된 액화 프로판 가스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세이프티 밸브 전단에는 과연 블록 밸브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전 밸브 전단에 만약에 블록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닫혀도 될까요? 그리고 1년 동안 쉬어 있는 그 설비, 운유 설비를 재가동할 때는 그냥 검토 없이 재가동해도 될까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변경 관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 관리에서는 올바르게 설계하고 구매하고 설치하고 운전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야 하는 거죠. 우리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 요소 관리 계획은 공정안전 보고서에서 이 PSM을 PDCA 사이클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걸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 요소 관리에 관련되는 것은 코샤 가이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코샤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변경 관리 대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 코샤 가이드에 있는 변경 관리 대상에서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샤 가이드에 있는 변경 관리 대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에 기존 설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의 변경 없이 운전 조건이 변경할 때도 변경 관리 대상이 됩니다. 생산량의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거나 교체될 경우, 이런 경우에 변경 관리 대상이고요. 경보 계통의 또는 계측 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관리 대상입니다. 압력 방출 계통의 변경을 요하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그리고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도 변경 관리 대상입니다. 시운전 절차, 정상 조업 정지 절차, 비상 조업 정지 절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관리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공정이나 장치의 설비 또는 이런 작업 절차가 변경이 돼도 이때는 변경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첨가제나 이런 화학물질이 대신 추가되는 경우에도 변경 요소 관리 계획에 따라서 변경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 설비가 변경되거나 가설 설비 등이 들어온 경우에도 변경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변경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시설의 변경이나 장치의 변경이 있으면 공정위험성 평가를, 절차서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작업위험성 평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경 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변경에 따라서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시 검토하는 사항들은 문서로 어디에 반영되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이나 상세 설비의 검토가 필요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이나 보건이나 환경사항에 관련되는 인허가에 관련돼서도 혹시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공정안전에 관련되는 자료들도 보완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MSDS, 특히 첨가제나 원료나 중간 제품이 생성된 경우에는 MSDS를 반드시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면 우리 공정 도면에도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절차서가 특히 업데이트 되는지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학 물질이 바뀌면 절차서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절차서는 개인 보호구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빠짐없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이 발생하면 공정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인 사업장에서 설비를 변경할 때는 공정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한 공정이면
해접이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를, 조금 간단한 공정이다라고 하면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를,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변경이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선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 공정에 대한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공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공정은요, CA라고 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이 정말로 위험한 경우, 독성물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이 가스를 맡으면 쓰러질 수도 있다. 혹은 계속 체내에 쌓여서 혹시 암이 걸릴 수 있다. 혹은 인화성이 너무 강해서 점화원만 있으면 화재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공정, 이런 설비들은 꼭 CA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경이 발생했으면 우리 근로자들이 깜빡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과 정비 보수에 대한 교육은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비 보수를 할 때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화기 작업을 실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른 이 설비를 정비 보수할 경우에 이런 안전 작업에 대한 허가서가 제대로 발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이 발생이 끝나면 검사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걸 바로 가동전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비가 변경이 돼서 실제 시운전을 하기 직전에 바로 가동전 점검을 통해서 이 설비가 스펙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테스트는 완료가 됐는지, 그 다음에 펀치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운전 하기 전까지는 다 완료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 시 검토 사항은요, 이게 바로 하나하나가 다 자체 감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감사, 우리가 하면 자체 감사고 혹은 고용노동부가 와서 하면 이행 상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변경이 발생하면 이 검토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요소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자체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